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추가 규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홀로 승승장구하던 서울 아파트 시장도 불패 신화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게 그동안 통설이었는데 뭐 이제 좀 달라지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 8월 8일 이른바 88 대책이죠.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고요. 그 바로 직후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88 대책이 이제 겨냥한 것은 서울 아파트 가격인데 유감스럽게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그 전주 대책 발표 전까지는 사실 좀 고점에서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0.32%로 상승하면서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에 약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책이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양상인데요. 뭐 한 주 뒤에는 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0.28% 올라서 뭐 대책 발표 직후보다는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은요, 6월까지 94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6월부터 갑자기 지수가 뛰기 시작해서 현재는 뭐 96.9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을 하면 한 2% 이상, 3%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요. 자치구별로 따져보면은 4%씩 오른 곳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는 성동구 같은 경우가 바로 뭐 4% 이상 올라서 뭐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송파구도 역시 4%대의 이름을 올리면서 가세했습니다. 서초구, 마포구, 강남구, 용산구 등 이른바 이제 강남 3구와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양상입니다. 청약시장에서도 이게 이제 그 여전히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를 이제 분양전환을 하고 남은 자녀 세대들을 다시 이제 좀 공급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7세대 청약을 하는데 400여 명이 이제 신청을 해서 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서초죠. 3.3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6천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 초고가 아파트에 속하는 그 DH 방배 특별 공급에는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47.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까지 그렇다라고 하는 건 좀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여기에 이제 이상 조짐이 한 가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이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도 나오는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신고 기준으로 조금 더 빠르게 제공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인데요. 27일 기준으로 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한 2,164건으로 나옵니다. 지난 7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매매 거래가 이제 8,500여 건, 8,600여 건에 달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보통 예년 평균이 한 7,000건 정도였으니까 이거 완전 회복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4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버린 것이죠. 많이 줄었네요.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양상을 살펴보면은요. 올해 2월까지는 2,000건 수준으로 뭐 이건 거래 실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3월부터 4,000건으로 조금 오르면서 회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5월 달에는 5,000건으로 4,000건 선을 넘어섰고 6월에는 7,000건으로 이제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고 7월에는 8,000건까지 가면서 야 이거 이제 다시 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8월에 거래량이 물론 아마 2,000건에서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보통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9월까지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에 이게 7월의 뭐 절반 수준이다, 혹은 7월보다 못한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어떤 가격 증가와 거래량 상승, 그러니까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동행하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다 이런 확신을 줬었는데요. 이런 믿음들이 좀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뭔가 쫓기는 심리가 작용해서 그런가 더 이제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데 거래가 반대로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과 7월의 거래 자체를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상승장이라면은 거래량 증가가 계속해서 동반하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금융당국의 그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금융당국이 갑자기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2개월 연기를 발표했죠. 네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주택 매매 거래가 급증했다. 이 점이 이제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그 그러니까 정부의 대출 규제 연기가 어떤 올해 하반기에 어떤 주택 매수 계획을 세우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조기 대출을 이끌었다면 6월과 7월의 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는 어떤 그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전반적인 상승장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네. 어떤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떤 계약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조기 집행하는 그런 효과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9월부터 이제 DSR 2단계가 시행이 되니까요. 바로 매매 거래가 급감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수도권에 대해서 특히 강한 규제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원래대로면은 스트레스 DSR 이제 0.75%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에 대해서는 1.2%를 적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기보다도 대출 총량을 제한한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에 이제 8천만 원 가량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데요. 이게 이제 8천만 원 줄어든다고 해서 뭐 집 살 거를 안 살 이제 매수를 포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선택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8천만 원을 더 쓰느냐 더 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른바 향후에도 어떤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혹은 뭐 그 똘똘한 신축 이런 식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대출 한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원하는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면 주택 구매를 아예 단념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규제가 나오고 나서 아직 가격은 안 잡혔지만 그래도 이 거래에는 변화가 생겼으니까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또 이후에 또 거래가 다시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겠습니까? 이게 이제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격 전반이 좀 안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네. 물론 어떤 시장의 어떤 변화를 읽고 시장 심리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거래가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경우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금융당국에서 지난 21일에 이 그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때에 네. 정부의 현 대책 발표에도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규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전세 대출하고 정책 금융에 대해서도 DSR 산정에 포함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요. 현재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그 뒷받침을 해준 동력이 뭐였냐면
현재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외부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가 매수 희망자의 어떤 그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른바 무이자 차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크면 클수록 고가의 주택도 작은 자기 자본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세 대출을 줄여버리게 되면 바로 이 전세 그 무이자 차입을 할 수 있는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네. 따라서 매수 희망자가 살 수 있는 주택의 범위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택 거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택 가격도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저희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월별 가계 동향을 저희 이제 인포맥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오는 동안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증가하게 했던 원동력이 바로 정책대출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그 역할을 했고요. 근데 작년 9월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 때문에 일반형을 폐지하면서 축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저출생 대책으로 어떤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대출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런 건데요. 여기에 소득 제한을 상당 부분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기금의 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체하면서 역시나 주담대 증가의 60%에서 70%를 정책 대출이 뒷받침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만약에 금융규제로 제약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을 뒷받침했던 두 축, 즉 전세 보증금과 정책 대출이 모두 축소하게 되면서 주택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정책 대출 그리고 전세 대출까지 추가 규제가 나올지 뭐 그리고 나온다라고 해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뭐 정부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아파트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좀 매수를 미루는 게 유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나 그 정책 당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임테이블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 전반을 봤을 때에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통화당국에서는 자산시장의 안정 없이 여기서 지금 수도권 주택 가격을 명시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면서까지 강하게 주택 가격 안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9월 한 달 동안 주택 가격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통화당국이 10월 있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역시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9월 한 달 동안 상당히 강력한 다소 충격이 오더라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10월이 지날 때까지는 어떤 매수 희망자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조금 더 시장 변화를 관찰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시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관련 이야기 남승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